허리가 아파서 좋다는 운동을 열심히 찾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할수록 더 아파진 적 없으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허리에 좋다고 소문난 그 운동이 어떤 분께는 약이지만 어떤 분께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운동인데 누구는 낫고 누구는 더 망가집니다. 대표적인 게 맥켄지 신전 운동, 달리기, 그리고 거꾸로 매달리는 거꾸리입니다. 오늘은 이 좋다던 운동의 함정부터 시작해서 내 허리가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30초 만에 구별법, 그리고 운동을 해도 안 낫던 통증을 마취통증학과에서 어떤 순서로 풀어내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힘들인 마취통증학과 원장 박정원입니다. 허리 통증은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만나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오해가 많은 통증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좋다는 운동을 하다 허리를 더 망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 허리 통증은 한 가지 병이 아닙니다. 크게 두 부류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집니다. 바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디스크는 주로 젊은 층에서 물렁한 디스크가 뒤로 밀려 신경을 누릅니다. 협착증은 주로 나이가 들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 병은 좋아하는 자세가 정반대입니다.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디스크는 더 아프고 협착증은 오히려 편해집니다. 반대로 허리를 뒤로 젖히면 디스크는 편한데 협착증은 더 아픕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환자마다 통증이 줄어드는 방향이 따로 있고 그 방향에 맞는 운동을 한 사람은 반대 방향 운동을 한 사람보다 모든 결과에서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는 말은 반쪽짜리입니다. 내 허리에 좋은 운동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그럼 내 허리가 어느 쪽인지 집에서 30초 만에 가늠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당연히 병원의 몫이지만 방향을 잡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앞으로 굽힐 때와 뒤로 젖힐 때, 세수하려 허리를 굽힐 때 아프면 디스크, 허리를 펴거나 젖힐 때 아프면 협착증을 의심합니다. 둘째, 걸을 때,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 저리고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면 사르르 풀린다면 협착증의 전형입니다. 반대로 오래 앉아 있을 때, 특히 아침에 더 아프면 디스크 쪽입니다. 셋째, 나이입니다. 20, 30대도 생기는 게 디스크, 주로 50대 이후에 찾아오는 게 협착증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굽힐 때 아프고, 앉으면 괴로우면 디스크, 젖힐 때 아프고, 걸으면 괴로우면 협착증. 이 한 문장이 오늘 나올 운동들의 약과 독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좋다던 운동이 왜 독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엎드려 상체를 뒤로 젖히는 맥켄지 신전 운동입니다. 유튜브에 허리 운동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동작이죠. 이 운동은 디스크에는 분명히 좋습니다. 뒤로 말린 디스크를 앞으로 되밀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협착증 환자가 이걸 하면 정반대가 됩니다. 허리를 젖힐수록 안 그래도 좁은 신경 통로가 더 좁아져 다리 저림이 심해집니다. 협착증 환자에서는 오히려 허리를 살짝 굽혀 통로를 넓혀주는 굴곡 운동이 맞습니다. 실제로 협착증 운동 치료를 분석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이 굴곡 기반, 즉 허리를 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굽히는 동작이었습니다. 같은 신전 운동이 디스크엔 약, 협착증엔 독. 이게 바로 내 병을 먼저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독은 허리를 반복해서 앞으로 굽히는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게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누워서 무릎을 끌어안았다 폈다 반복하는 동작입니다. 코어 강화한다, 뱃살 뺀다 하며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이 반복되면 디스크 안쪽 압력이 계속 뒤쪽으로 쏠립니다. 디스크가 뒤로, 즉 신경 쪽으로 밀려나가기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 추측이 아닙니다. 디스크에 같은 압력을 주더라도 가만히 누르기만 할 때보다 굽혔다 폈다를 수없이 반복할 때 디스크가 훨씬 잘 터졌습니다. 즉, 디스크 환자에게 윗몸 일으키는 허리를 단련시키는 게 아니라 디스크를 미는 운동에 가깝습니다. 물론 모든 코어 운동이 나쁜 건 아닙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 버티는 코어 운동, 예를 들어 옆으로 버티기 같은 동작은 안전합니다. 핵심은 허리를 반복해서 굽히지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달리기, 러닝입니다. 달리기는 건강에 좋은 운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점과 상태를 가려야 합니다.
허리가 급성으로 아픈 시기나 협착증이 심한 분이 무리해서 뛰면 착지할 때마다 몸무게의 몇 배에 달하는 충격이 고스란히 허리로 전달됩니다. 디스크는 뒤로 밀리고 좁아진 신경 통로는 더 자극받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뛰기 대신 걷기입니다. 만성 허리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걷기 운동은 다른 비수술 치료들 못지않게 통증과 불편감을 줄여주었습니다. 달리기처럼 충격은 적으면서 허리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 아플 땐 뛰지 말고 안 아픈 범위에서 천천히 걸으세요. 네 번째, 거꾸로 매달리는 거꾸리입니다. 매달리면 디스크 간격이 벌어져 시원하다며 많이 쓰시죠.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거꾸리를 한 분들이 통증이 줄고 수술까지 가는 비율이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효과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째, 이건 표본이 작은 연구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더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거꾸로 매달리면 머리가 피로 쏠리면서 혈압과 눈 안의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혈압, 심장질환, 그리고 녹내장이 있는 분이 거꾸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좋다더라로 따라하기엔 위험한 분들이 분명히 있는 운동입니다. 내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운동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하루 중 가장 오래 하는 건 자세입니다. 허리 건강의 핵심은 딱 하나, 허리의 자연스러운 앞쪽 곡선, 요추 전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곡선을 가장 빠르게 물어넣어뜨리는 자세들이 있습니다. 바닥에 양반 다리로 앉기, 등을 푹 파인 푹신한 소파,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서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이런 자세는 모두 허리를 뒤로 둥글게 말아 디스크 뒤쪽에 압력을 몰아줍니다. 특히 바닥에 앉는 좌식 생활은 의자에 앉을 때보다 허리에 훨씬 큰 부담을 줍니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닥보다는 의자, 푹신한 것보다 등받이가 받쳐주는 단단한 의자, 그리고 앉을 때 허리를 살짝 세워 곡선을 유지하는 것, 운동 1시간보다 깨어있는 내내 자세를 지키는 게 허리엔 더 큰 약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대체 뭘 하라는 거야? 허리에 안전하고 검증된 것만 추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아픈 범위에서 걷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걷기는 충격이 적으면서 허리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급성으로 삐었을 때 무작정 누워만 있지 마세요. 예전에 허리가 아프면 며칠씩 꼼짝 말고 누워있으라 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급성 요통에서는 누워서 쉬는 것보다 견딜 만한 범위에서 일상 활동을 유지하는 쪽이 회복에 더 낫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내 병에 맞는 방향의 운동. 디스크면 살짝 펴는 방향, 협착증이면 살짝 굽히는 방향. 방향만 맞춰도 운동은 약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맞게, 안 아프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무 아파서 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리가 저려 한 걸음도 못 걷는데 걸으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디스크가 신경을 강하게 누르고 염증이 펄펄 끓는 급성기에 운동만 강요하면 오히려 악화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운동 채널과 저희가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다를 뿐입니다. 급성기에는 먼저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혀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안 아픈 범위의 걷기와 바른 자세로 유지하는 겁니다. 통증이라는 브레이크를 풀어줘야 운동이라는 엔진이 비로소 돌아갑니다. 바로 이 먼저 통증을 끊는 일이 마취통증학과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그럼 통증을 어떻게 끊느냐? 마취통증학과의 비수술 시술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무작정 센 걸 하는 게 아니라 약한 것부터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1단계 신경 차단입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가장 기본적인 주사입니다. 다음은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신경뿌리 염증으로 다리가 저린 분들에게 이 주사가 단기와 중기 통증을 의미 있게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라 완치가 아니라 급성기를 넘기는 다리 역할로 봐야 합니다. 그래도 잘 낫지 않는 분께는 가는 관을 신경 주변까지 정확히 넣어서 들러붙은 유착과 염증을 직접 풀어주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좁아진 통로를 넓혀주는 풍선 확장술이 있습니다. 잘 낫지 않은 협착증에서 이런 유착을 풀어주는 시술이 통증과 기능을 개선했다는 연구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실시간 영상으로 위치를 보면서
문제 지점까지 정확히 찾아가 치료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수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리 디스크로 수술이 꼭 필요한 분은 정말 소수입니다. 디스크 환자 100명 중 실제로 수술까지 가야 하는 분은 한두 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주사와 시술, 그리고 바른 운동으로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수술을 고려해야 할까요? 딱 두 가지,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적색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도 모르게 대소변을 보거나 참기가 갑자기 어려워질 때. 둘째, 발목에 힘이 빠져 발이 끌리거나 다리 마비가 점점 심해질 때. 이건 신경이 심하게 눌리고 있다는 응급신호라 시간을 다툽니다. 이런 신호가 아니라면 MRI에 디스크가 크게 보여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영상이 무섭게 보여도 잘 걷고 견딜만 하다면 수술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허리에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내 허리에 맞는 운동만 있습니다.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부터 가린 다음 방향을 맞춰주세요. 둘째, 좋다던 운동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맥힌지,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 거꾸리, 그리고 바닥에 앉는 자세를 다시 점검하세요. 셋째, 운동은 중요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너무 아플 땐 운동보다 먼저 시술로 통증을 끊어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허리편에서는 디스크와 협착증을 더 확실하게 가려내는 자가진단법과 집에서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허리 통증 자가관리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그때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